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또 기분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아가 보시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매니저와 함께하는 그 첫 시간입니다. 누군지 기대되시죠? 바로바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매니저님 첫 시간인데 네. 이 낮에 한규수의 한 큐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한 큐를 한 1년 정도 하고 1년이요? 예, 그리고 한 이쯤 지금 2달 정도 쉬었다가 오늘 별밤에 왔습니다. 네, 1년 동안 또 활약을 펼치셨다고 들었는데 또 영웅의 귀환입니까?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일단 뭐 제가 한 큐를 한 1년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부터 이제 한 큐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이 뭐냐면 대규모의 이제 수급,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됐죠. 그리고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대규모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 증권 시장의 대세 상승 가능성,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참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코스닥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해서 뭐 한 큐를 지냈습니다만 좀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큐를 마감했었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시장 끝에서 조금 일찍 그 방송이 마무리가 돼서 아쉬웠는데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늘 별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부터 또 함께 하시게 된 만큼 별을 과연 몇 개 따게 되실지가 궁금한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시장 보면서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는 달리는 말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많이 오른, 많이 달린 말들은 쉬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정말 힘차게 달리고 나서는 가더라도 한 번 쉬었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주식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많이 달려온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추격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달리고 나서 쉬었던 종목들이 있죠. 네. 쉬었다가 다시 달릴 준비를 하는 종목들. 저는 그쪽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많이 좋아졌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느껴진 그런 하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요. 겁이 좀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뛴 종목보다는 앞으로 쉬었다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좀 달릴 수 있는 말에 집중해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럼 또 그 종목 가운데서 하나를 꼽아 오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검색 코드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입니다. 네, 상승 모멘텀과 수급이 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 하면 보통 수급을 좀 떠올리는데 그렇죠. 또 다른 모멘텀이 또 있나 봐요.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증권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맞아요. 전기 자동차가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 국면에서 본격적인 궤도를 들어서면서 전기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가 상당히 강했고 이제는 자동차 하게 되면은 나머지 섹터 종목군들까지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면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섹터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그런 맥락에서의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주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 이후에 잘 가줄 만한 sek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수소차 관련주인가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특종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바로 JNK 히터가 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알고는 있는데 네. 이 미국의 니콜라라는 기업이랑 좀 연동돼서 가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죠. 맞죠? 일단 연동은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관련된 종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니콜라라는 기업과 연관된 기업에 우리나라 이 JNK 히터가 이제 제품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JNK 히터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이제 유래 산업용 가열료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수소 추출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산업용 가열기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유를 정제를 할 때 정유를 정제하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할 때 쓰는 이제 그 가열로를 바로 이제 이 회사가 만든 업체입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 이 산업용 가열료를 바탕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 이제 트렌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기차를 선두로 해서 이제 수소차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수소차 시장은 이제 전기차 시장 다음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수소 자동차
내지는 수소 에너지 시장까지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중장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규모는 전기 자동차 시장보다도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기울하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차기 미래 성장 섹터로 성장 자동차 섹터로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쪽에서도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이 수소 자동차 시장과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이후에 수소 에너지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역시 이제 그린 에너지를 모티브로 해서 친환경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올해 이제 이달 1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친환경 산업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최근에 전기 자동차 관련주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보다는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소 에너지 내지는 수소 자동차 관련주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JNK 히터 같은 종목들은 그런 어떤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이후로 수소차 쪽으로 순환매가 좀 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JNK 히터를 좀 꼽으신 거죠? 그렇죠. 종목들이 참 많아요. 네, 지금 뭐 이 그러니까요. 종목 한 종목만 꼽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말고도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볼 부분들은 수소 에너지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모두 주목을 하면서 그 안에 실적과 성장성 여기다가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을 우리가 선침해를 하고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저는 항상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저는 이미 급등한 종목 절대 추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급등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미 많이 올랐던 대형주는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 수소차,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쉬어온 상태입니다. 쉬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소차, 수소 에너지 그리고 수소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나중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뒤를 이어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의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 수소차가 갈 것이다. 그 안에서 JNK토를 꼽아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들어오다가 오늘 약간 매도가 조금 나왔거든요.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이 정도 흐름이면 우리가 많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그동안 오르는 상태에서 좀 긴 시간 동안의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이제 반등이 좀 막 시작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반등 흐름 자체가 강한 모습이 강하진 않더라도 은근하게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를 한 6일 정도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기관들 중에서는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주가의 반등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대가 아직까지 이제 1만 원 미만의 저가주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위치가 밀집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튀어갈지 내지는 조금 더 쉬었다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격 매수가 부담스럽고요. 지금 시장은 LG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한가를 치는 장입니다. 네. 덩치가 큰 종목도 상한가 치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제가 잠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증권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1차 상승세가 나타나고 나서 1차 상승이 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보이는 종목 있죠.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곧바로 2단 상승세를 기록하는 장대양으로 세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일 당장 간다, 내지는 모레 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터지게 되면 순식간에 장대함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종목은 따라간다는 관점보다는 길목을 잡고 한번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주가가 횡보 중인데 이제 네. 올해부터 좀 빛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어디까지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좀 고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전략적인 부분은 저는 중기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요? 중기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업의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황 자체가 지수가 많이 올라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약간의 혼조 장세는 나오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좀 접근한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목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1,500원 정도까지를 일단 제가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1,500원까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일단 달성이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전략을 다시 세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1,500원 정도까지 좀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1,300원, 밀집 하단이 좀 깨지게 되면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8,3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K 히터 점진적인 반등을 또 기대하면서요. 목표가 1,500원까지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NK 히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과 신성장입니다. 비슷한 키워드인데 네. 성장 모멘텀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렇죠. 성장 모멘텀 따로 있죠.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품가 인상. 그동안 이 종목이 이제 제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 그러니까 제품가 인상이라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신성장 산업. 올해 이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올해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본격적인 성장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장주기 때문에 역시 뭐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충분하게 주목을 해볼 만한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달려줄 수 있는 말이네요. 네, 그럼 어떤 특종인지 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이 5G 관련한 종목이네요. 네. 대한광통신은 정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광통신이라고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광케이블 그리고 광섬유 생산 업체예요. 이 회사가 과거에도 현재 주가보다도 물론 2배, 3배 이상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까지 많이 하락했던 것은 바로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앞으로 이제 5G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광케이블에 대한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제품가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RFHS 같은 경우들은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RM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들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씩 따라가는 형태인데 저는 이제 5G 관련주, 광통신, 대한광통신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5G를 계속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5G는 어떻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가 좀 나지 않아서 답답할 텐데 실질적으로 5G 말고도 뭐 일부 반도체 관련주 말고는 뭐 코스닥 시장에서 대신에 난 종목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5G는 올해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2020년이 5G의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딜레이가 됐고 그래서 투자를 성장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인 백신 투약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재개될 수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5G는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일단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이 광섬유, 광케이블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도 시장을 차지하는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광섬유,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이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지역별 광케이블, 광섬유에 대한 이제 매출 추이인데 지난 2018년을 기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유럽 국가고요. 그리고 중앙에 분홍색 선이 아시아권인데 한국은 올해 좀 많이 지난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태인데 나머지 국가, 아시아 국가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줄었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결국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통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통신에 대한 투자가 줄다 보니까 광케이블을 까는 나라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한국만 그럼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한국만 지금 이제 내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아마 KT에서도 이제 기존의 구리선을 케이블로 이제 그 광섬유로 바꾸겠다는 그런 소식도 한번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고 큰 의미에서는 결국엔 뭡니까? 이런 아시아 국가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게 되면 본격적인 5G 투자를 이루겠고 5G 투자에 따라서 본격적인 광섬유,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대규모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그 많은 시장 점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국가들의 광케이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분들은 바로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통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광케이블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블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났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5G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 실적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됐었던 투자가 이번 연도부터 재개되면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신성장 산업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좀 횡보를 하다가 살짝씩 좀 반등을 주는 것 같던데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대한광통신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고 제가 좀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비슷합니다. 자, 현재 주가 패턴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 차례 요즘 올랐었고요. 여기서 한 차례 올랐고 지금 현재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횡보 조정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최근에 나흘 동안에 이제 주가 반대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이틀 동안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 수급과 이 정도 반등 가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종목도 이미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 주가 수렴의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최근에 증권시장의 주도주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쪽 섹터가 좀 그 주도 맥락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현재 반도체 장비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서서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쫓아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역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 매집을 해 놓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선침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단타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 가는 종목이 많아요. 이 종목도 그런 맥락으로 한번 접근하시게 되면 좀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도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네요. 오늘 3,970원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현 종목 3,970원 정도 선에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주가가 이제 횡보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 구간에서 곧바로 치고 가느냐, 내지는 좀 쉬었다 가느냐, 여기가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자, 최대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이제 4,500원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목표치를
잡아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반대세가 나오더라도 네. 이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밀집대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밀집대 하단 정도. 이 정도가 동종의장 어떤 손절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손절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일단 4,500원 정도를 목표치로 해서 현재 구간 잡아놓고 4,500원 정도까지 가고 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서 추가적으로 가져갈지 내지는 털어낼 것인지는 그때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목표 주가 4,500원에 손절가 3,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달리는 말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매니저님 장 끝나고 무료 방송하신다고 들었는데 내일도 또 하시죠? 네, 자, 내일도 3시 50분에 제가 무료 방송합니다. 네. 자, 내일은 아마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섹터별로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변화되는 흐름을 분명히 캐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3시 50분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린 건 중요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대형주들과 코스닥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또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는 전략 무료 방송에서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